여러분은 외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일기예보입니다. 특히나 기상예보 가운데서도 미세먼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눈부신 산업화와 개발에만 힘쓰던 90년대부터 존재감을 드러낸 미세먼지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하늘을 뿌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물질을 우리는 먼지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기에 미세먼지라고 할까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요.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보다도 그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작디 작은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미세먼지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 발생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미세먼지로는 토양이나 식물의 꽃가루가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세먼지는 존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국사기에서 그 첫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기 174년 신라에 흑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지요. 이후 조선왕족 실록에서 약 200여 차례 등장합니다. 한양에 흙이 비처럼 떨어졌다. 전라도 전주와 남원에는 비가 온 뒤에 연기 같은 안개가 사방에 꽉 끼었으며 지붕과 밭, 잎사귀에도 누렇고 허연 먼지가 덮였다. 셀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 이렇게 25일까지 쾌청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자연적인 미세먼지가 아닌 인위적인 미세먼지입니다. 매연, 배기가스, 이차먼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납, 카드뮴, 니켈, 크롬 등과 같은 중금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호흡할 때 기도를 통해 폐에 침투하고 또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면서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카이치 천식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1950년대 일본 요카이치시는 종합석유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1956년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도시가 한순간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964년 요카이치시에 살던 60대 남성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천식이나 인후두염, 기관지염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었고 천식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습니다. 심지어 호흡곤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해당 사건을 조사하였고 비로소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요. 미세먼지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집단 천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세먼지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을까요? OECD 회원국 중 PM2.5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 최악의 국가로 한국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오염도 높은 도시 100개 중 반 이상이 한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미세먼지의 위협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생활 곳곳의 현장을 담아보았습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집은 과연 미세먼지에서 안전할까요? 더스트 모니터라고 해서 광산란 방식으로 미세먼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 기기입니다.
대기환경법에 의해서 대기환경 기준이 PM10은 24시간 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PM2.5는 24시간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환경부에서 관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속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대기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내의 경우 보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이지만 더 조심해야 하는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외 미세먼지 농도는 어떨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모두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실외보다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한번 발생해서 공간에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게 되면은 그게 다시 밑으로 가라앉는 데까지 시간이 수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또 외부에서 유입된 것들도 장시간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있는 농도가 오히려 외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지를 털거나 청소를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를 하기 위해 먼지를 터는 행위가 미세먼지를 더욱더 발생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쌓인 먼지를 쓸 때에는 먼지가 위로 솟구치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인데요. 요리할 때의 미세먼지 농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튀김을 하거나 구이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공간 내 형성되는 미세먼지는 2000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먼지 입자가 집안 곳곳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미세먼지는 그렇게 독소가 되어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에서 지역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신 분들이 무려 450만 명으로 추정 발표됐습니다. 이 OECD는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2060년까지 전 세계에서 연간 600에서 900만 명이 사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로 인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절반 이상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부분 걸러지지 않은 채로 폐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이는 혈관을 타고 심혈관과 뇌혈관까지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60%가량이 폐에 축적되었고 배출 과정에서도 소량의 미세먼지가 간, 신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독소가 되어 천식 및 기관지염, 심하면 암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납, 수은, 카드뮴 이러한 중금속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수록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신장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 손상 및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노화와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40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시키는
미토콘드리아를 지나서 결국 생체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몸속을 돌며 세포 내의 DNA와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노화는 물론 당뇨, 혈관 질환, 암까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미세먼지라는 독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요즘.